1134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A. 자,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네요. 그런 등차 수열 AN이죠. 여러분들,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A의 배수죠. 맞나요? A의 배수가 되겠죠. A부터 시작해서 A만큼 계속 더해주니까 A의 배수를 나타내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열 B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자, BK의 바로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170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AN이 100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해주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AN을 알아야 되니까 AN은 보세요. 공차가 A면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죠. 따라서 바로 n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공차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n으로 출발하겠죠. 근데 첫 장이 a니까 n에 1을 대입하면 a가 맞죠. 그러니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an이니까 바로 a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첫 장이 a면 두 번째는 2a, 3a, 4a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묻는 것은 AN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1000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된다? A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A 값을 이 두 식에 의해서 구해 달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AN은 AN이라고 찾아 놓았고요. 우리가 이 우변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3은 실수배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은 K제곱 공식 6분의 놈 플러스 1, 투놈 플러스 1. K는 2분의 놈 플러스 1로 가면 되겠지만 얘가 K로 뭐 해버리면 묶어버리면 자 스승님하고 많이 연습했죠? 무엇입니까? 바로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요. 기억나나요? 앞에 3은 있고요.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 뭐로 시작한다? 3분의 1이죠. 곱하기 n을 작은 숫자에 대입해서 연속적으로 몇 번 적어라? 세 번 적어라. 기억납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공식 쓰면 된다? 바로 K제곱 공식, K 공식 써서 정리하면 3, 3이 약분되어서 바로 이 우변은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N 일반항은 자, AN으로 찾아 놓았죠. 이때는 N이 자, 곱하기 N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MBN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이 N에 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모든 항에 n이 있으니까 n은 약분할 수가 있고 여기 bk의 정보가 있으니까 bn은 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 자, a가 이항하여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게 그러면 바로 bn의 일반항, 즉 전개를 해버리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바로 bn의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170이죠. 자, 그런데 얘는 n제곱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처리해준다? 시그마를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자, BK라고 바꾸어주면 K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K제곱, 그리고 3K 플러스 2 마이너스 A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K제곱은 무엇입니까? 1부터 10까지 할 때 K제곱 공식은 바로 외우고 있죠? 385. 그리고
3K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바로 1차식으로 보면 되니까 우리는 등차수의 합으로 선생님이 많이 이용했죠. 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 5가 돼서 5 마이너스 A. 첫 번째 항이죠. 그리고 플러스. 자, 마지막은 10을 대입하면 32가 되겠네요. 32 마이너스 A. 요게 바로 열 번째 항이잖아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계수.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얘가 385가 되고요. 이 괄호 속에는 얼마 되겠습니까? 37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거의 몇 배가 된다? 5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85에 자, 37 곱하기 75, 35에 5, 35니까 185가 되고요. 5를 곱하면 10a가 되죠. 자, 따라서 자, 0이 되고요. 17이 되면서 570 마이너스 10a가 되겠네요.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17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a는 이항하면 570에서 170을 빼니까 40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것을 바로 4라는 것을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40을 찾았습니다. 그럼 A가 40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바로 40n이 바로 1000보다 작거나 같던 바로 n의 최대값은 양변을 40으로 나누면 바로 00이 하나 약분되면서 4분의 100이니까 25가 되겠죠. 따라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구하다 보면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어봤는 게 AN이 전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먼저 AN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어보면 A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스몰 a 값만 찾으면 바로 n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도 문제풀이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시겠습니까? 1135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여기에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바로 an이라고 했습니다. an의 정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니까 사실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바로 몇 항까지 a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보면 지금 A 좌표, 이 좌표가 2의 n제곱 콤마 0이고 자, 두 점 B는 1 콤마 0, C는 2의 m제곱 콤마 m입니다. 이 BC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 중에 X좌표가 2n인 점을 D라고 했다는 말은 바로 X좌표, 이 D점의 X좌표가 2의 N제곱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A좌표와 X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요게 바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D점을 잡았을 때 삼각형 ABD의 넓이, 이 B급, 이 색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가지고 식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식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정보는 우리가 찾았잖아요. 왜? 여기 그대로 x좌표가 같으니까. 따라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밑변은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x좌표의 차가 바로 밑변이 되겠죠. 즉,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높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D점의 바로 뭐다?
y좌표가 바로 높이겠죠. 왜 a좌표의 y좌표는 여기니까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D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요. D의 좌표를 알려면 바로 이 BC의 무엇을 알면 되겠다?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좌표가 2의 n제곱일 때 y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이 B점과 C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되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은 2의 M제곱에서 자, 1을 빼면 되고요. 즉,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요 C좌표에서 다시 D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C좌표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바로 뭐다?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2의 m제곱에서 1을 빼면 되고 높이는 m에서 0을 빼면 바로 m이 되겠네요. 얘가 기울기가 되죠. 그럼 지나는 한 점은 B점도 지나고 C점도 지나니까 맞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에다가 x로 출발하고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1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말은 자, 즉 1,0을 지나므로 직선을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기울기 x 한 점, y 한 점은 0이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0은 지우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x좌표, D의 x좌표가 무엇이니까 2의 n제곱이니까 y좌표를 찾으려면 이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바로 2의 n제곱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2의 n제곱을 대입하면 그대로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n배의 바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게 바로 무엇? 요 D좌표의 y좌표죠. D점의 y좌표가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n배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게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있나요? 구할 필요 없죠. 어떻게 이 높이를 구해도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는데, 이 B점과 D점과 C점은 어떻습니까?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BD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왜? 직선 위에 두 점은 어떤 점을 잡아도 기울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우리 앞에서 요 B와 C의 기울기 얼마를 찾았습니까?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이라는 기울기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B와 D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그런데 B의 X좌표는 2의 N제곱을 아는데 Y좌표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Y좌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네모로 둔다면 바로 이 B점과 D점의 기울기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밑변이죠. 높이는 바로 이 모르는 네모에서 0을 빼니까 바로 이 네모잖아요. 이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대각선 곱은 같으니까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의 바로 네모로 곱한 거와 바로 n배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는 같죠. 따라서 이 네모의 바로 값은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구할 것만 구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또다시 필요하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놔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높이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 자리에 2의 n제곱을 대입하면 y좌표를 구할 수 있지만 요 놈이 바로 지금 점 BC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요 놈은 점 B와 점 D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는 항상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찾았으니까, 자, 삼각형 바로 누구 넓이? ABD의 넓이를 한번 적어 봅시다. 2분의 1에 밑변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는 무엇입니까? 높이는 방금 우리가 네모값, 즉 t의 y좌표를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죠?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에 바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를 없애버리고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죠? 바로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m이 여기 m이 많죠. 따라서 m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표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m과 이 m도 뭐 할 수가 있나요? 약분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곱하기니까 mm은 우리가 양수니까 약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수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변에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2의 m제곱 마이너스 1도 우리가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니까 부동한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좌변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바로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나는 다시 말하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m제곱을 먼저 적으면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한 것보다도 얘가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했죠.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 근데 n도 자연수잖아요. 근데 사실 a1부터 a10까지니까 10개만 우리가 조사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2의 m제곱이고요. 자, n에 1을 넣으면 2-1이 되는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 2가 되겠죠.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m 값은 얼마부터 될 수 있습니까? 1부터, m도 자연수예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다 되죠. m은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연수 m은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왜? 등호가 있으니까.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그 1이 바로 뭐다? an이 1이니까 그죠?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 m 값은 얼마다?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1이 되고 그러므로 a1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물론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선생님은 바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m이 1일 때 가장 작은 자연수다. 이때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그러면 m이 2일 때를 해볼까요? m이 2일 때. m이 2일 때는 여기는 2의 m제곱이고요. 그거 나갔다.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4 마이너스 1은 3, 3의 제곱은 9, 9 플러스 1은 10이네요. 다시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4 마이너스 1,
3의 제곱 9 더하기 1, 10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m이 얼마부터 사용됩니까? 자,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하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10보다 크지 않네. 2의 4제곱. 즉, m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m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4가 되니까 그 4가 바로 A2가 되는 거죠. n이 2일 때니까 A2가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n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보면 여기는 2의 m제곱이고요. 3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맞죠? 8. 8 빼기 1, 7. 7의 제곱 49 더하기 1, 50이죠. 자, 이것을 만족해주는 m은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4승이 얼마죠? 2의 4제곱. 16이죠. 5제곱. 32, 이게 6제곱, 64가 되네요.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는 50보다 크니까 그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3은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는 3이 커지는데 얘는 2가 커졌어요. 어떤 규칙이 지금 없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n이 4입니다. 자, 4가 되면 여기는 2의 m제곱이고요. 4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얼마입니까? 2의 4제곱. 바로 16이죠. 16 빼기 1이 얼마입니까? 바로 15죠. 15의 제곱 225. 225에다 1을 더하면 256이 되겠네요. 다시 4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 빼기 1, 15. 15의 제곱 225 더하기 1, 256이죠. 그러면 m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m은 얼마부터 가능하죠? 6제곱이 64, 7제곱 128, 8제곱이 256이 딱 되네요. 따라서 m이 8입니다. 8, 9, 10, 11 다 된단 말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A4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무슨 규칙이 조금 보입니까? 자, 1일 때는 어차피 1인데, 자, 2부터는 2의 2배가 되네요. n이 3이면 2배가 되네요. n이 4이면 4배가 됩니다. 또 2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어떻게 공차가 2가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마도 A5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이 나온다면 얼마가 되죠? 공차가 2가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면 n이 5를 한번 대입해 보면 2의 m제곱이고, 자, 5를 넣으면 얼마죠? 2의 5제곱. 32에서 1 빼면 31인데 31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961이 되는데 맞죠? 961이 되죠. 961에다가 1을 더하면 962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961에서 1을 더하면 962. 그러면 얘가 9제곱이면 510이고 10제곱일 때 1024니까 맞죠? 즉 m은 10부터 11, 12 다 되는데 최소의 자연수 m이니까 10이 되네요. 최소값이 10이니까 A5는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항만 외톨이고 두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는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섯 번째까지만 해봤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여기가 이식 계속 증가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식 증가할 거야. 이렇게 판단 내렸으면 조금은 답은 맞지만 조금의 미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 조금 복잡한 시기이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M이라는 것은 가장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전체를 제곱하면 이 마이너스 1은 보지 말고요. 2의 n제곱의
제곱이 2의 2n 제곱과 한번 2의 2n 제곱인데 이 수와 이 수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이 마이너스 1이 없다면 이게 제곱이 되어버리면 얼마 2의 n제곱으로 같은데 보세요. 2의 2의 n제곱으로 같은데 이 수보다 2의 n제곱보다 하나 작은 수를 제곱했잖아요. 이 2의 n제곱보다 하나 작은 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이 수보다 어떻습니까? 이 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3을 한번 대입해 보면 8 빼기는 7이고 7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9잖아요. 근데 얘가 3이면 2의 6제곱이거든요. 그럼 64예요. 훨씬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1을 더해봤자 얼마? 하나밖에 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일단 누구보다는 작다. 얘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저, 자, 여기에 2의 2n 제곱보다는 누가 2의 n-1의 제곱 플러스 1이 훨씬 작은 수예요. 얘가. 그러면 훨씬 작은 수인데 우리는 2의 m제곱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얘보다는 조금 큰 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 m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가장 작은 수. 그럼 이 수와 이 수를 비교한다면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2의 n제곱이 얘보다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이 m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이 n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의 가장 작은 수는 2n이다. 그래서 바로 m의 가장 작은 자연수를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2의 n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1을 넣으면 얘가 이 양변의 식이 보면 여기에 1을 넣었을 경우에는 A1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가 1이지만 지금부터 2를 넣는 순간부터는 얘가 얼마 2배씩 증가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n이 2보다 크거나 갈 때는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부터죠, 2부터. 알겠나요? 2부터 대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10개를 모두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A1은 외톨이고요. A1은 외톨이 1인데 자, 두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 등차 수열 1만원이 2n 꼴이 되는 거 맞죠?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6 맞죠? 4를 넣으면 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4가 되고 마지막은 바로 n이 10일 때니까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죠. 조심할 거는 2분의 항수가 10개가 아니죠.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9개죠. 2부터 10번째까지니까 9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1 플러스 24 곱하기 2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하면 12가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바로 29, 18에 얼마? 108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10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10번째까지를 다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공차가 이식 여기부터는 발생하니까 정말 이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는 거 해봤는데, 그죠?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이수보다는 누가 크다? 이수보다는 2의 n제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의 m제곱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바로 2n이 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109가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에 높이를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해야 되느냐? 구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기울기,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 뒤에 y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36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수열 파트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이 좌변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에 나왔을 때 이것을 시그마를 먼저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그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시그마가 잘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문제지에 나왔을 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걸 칠 때, 여러분 이걸 과연 시그마로 생각할 수 있을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얘를 그냥 계산을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얘가 규칙성 있게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토탈 몇 개를 되겠다, n 개를 되겠다는 게 느낌이 들고,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를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바로 여기 있는 바로 1을 가지고, 2를 가지고, 3을 가지고, n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죠. 따라서 k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K번째 항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마지막이 n이고, 모든 항을 보니까 뭐의 세제곱 마이너스 상수, 무엇의 세제곱 마이너스 상수꼴이니까 항상 일반항 꼴이 어떻게 된다? 어떤 수의 세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 이런 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수열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K번째는 바로 무엇의 세제곱? K의 세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뒤에 부분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바로 가만히 보면, 자, 2, 4, 6, 2니까 짝수로 나가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앞에 있는 거에 몇 배, 앞에 있는 수의 두 배, 앞에 있는 수의 몇 배, 두 배, 앞에 있는 수의 두 배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수의 두 배니까 무엇이라고? 2K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아니면 등차 수열로 보면 바로 짝수 수열이 되니까 2K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K 세제곱 마이너스 2K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다? 44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44를 지금 제곱하고 싶나요? 그러면 수열이라는 게 의미가 또 없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제곱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죠. 물론 제곱 안 하고 얘를 뭐다? 합차꼴로 볼 수는 있죠. 합차꼴로. 맞나요? 바로 무엇으로? 44 플러스 1, 44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시그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K의 세제곱이면 공식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분의 맞나요? K의 세제곱 공식은 K 공식의 무엇이니까? 제곱이니까. 맞죠? 2분의 넘 플러스 1의 무엇이죠? 제곱이고. 맞나요? 마이너스 2배에, 맞나요? K는 넘, 넘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2배의 넘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인 거예요. 그게 44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2를 약분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그러면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버리면 얘가 2차인데 2차를 제곱하면 4차가 되어 버리고, 여기가 또 제곱이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4차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머리 아프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치환이죠. 왜냐하면 얘와 얘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을 못으로 치환하자는 것입니다. 치환해서 일단 이 치환할 문자를 t라고 넣는다면 t의 값을 먼저 구해서 다시 되돌려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치환을 해버리자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여기가 44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4차 방정식이었던 것이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리니까 훨씬 풀기가 마음이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한쪽으로 뭐 한다? 이항을 하면 되죠. 이항하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묶어버릴까요? 묶어야지 얘가 합차꼴이 보이잖아요. 얘들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n값이 다 자연수거든요. 그러니 루트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야지 정수꼴로 되어서 또는 유리수꼴로 되어서 우리가 n이 바로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로 전개해 놓지 하고 묶은 이유는 얘를 44 플러스 1과 44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두어버리면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45 곱하기 43이 되니까 바로 약수꼴로 나왔으니까 11이고 여기가 45, 43이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버리면 양쪽을 곱해버리면 크로스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 마이너스 45와 t 플러스 4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t 값은 바로 45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43인데 이 t 값은 얘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볼 것 없이 양수죠. 따라서 바로 t 값은 4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가 2분의 넘 플러스 1이 얼마니까 45니까 결론적으로 n의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수분해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n이 자연수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 아닙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서 90이 되는 거. 9 곱하기 10이죠.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n-9와 n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n의 값은 9 또는 n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n은 자연수가 되니까 9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9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래 선생님 외워보세요. K 공식과 K 세제곱 공식은 K 공식을 제곱한 게 바로 K 세제곱 공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해서 풀 수 있다는 거. 방정식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K제곱 공식이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죠? T제곱. 맞죠? 자, K 공식과 K제곱 공식은 제곱 차이가, 제곱 형태가 되니까 K 공식이 T면 K제곱 공식은 바로 T제곱으로 치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7번입니다. 연속된 홀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다음과 같은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항은 연속된 홀수니까 1 더하기 3을 하고 3이 아래에 내려와서 3 플러스 5, 두 개의 홀수를 더 있네요. 두 번째는 1, 3, 5, 5가 앞으로 와서 5, 7, 9. 세 번째는 1, 3, 5, 7, 7이 앞에 와서 7, 9, 11, 13. 이해됩니까?
첫 번째 항은 홀수 두 개, 분모 분자가. 두 번째 항은 홀수 세 개. 세 번째 항은 홀수가 네 개씩. 그럼 열 번째 항 홀수가 몇 개씩? 11개씩 있겠네요. 분자에도 11개, 분모에도 11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 번째 항의 값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열 번째 항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열 번째 항에는 자, 홀수를 몇 개 더한다고요? 바로 11개를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해서 우리가 홀수를 11개를 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홀수 11번째의 바로 무엇을 홀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얘는 홀수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하고 첫 장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바로 13579로 가는 홀수항의 수열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몇 번째 항을 찾아야 된다고요? 제 10항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10항은 분자에도 11개, 분모에도 11개. 따라서 얼마를 11을 대입하면 2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최종 11번째 바로 홀수가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부터 출발해야 되죠? 21부터 출발해서 맞죠? 그 마지막에 있는 홀수가 제일 분모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니까 21, 23, 25, 27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도 공차가 2n이고 맞죠? 공차가 2n이고 첫 장이 21이니까 1을 넣어서 2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19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 필요 없고 위의 숫자와 비교를 한다면 얼마가 커집니까? 바로 20이 다 커지고 있죠. 따라서 20을 커지게 하면 크게 하면 20을 더해줘서 4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분모의 일반항인 2n 플러스 19를 구해서 여기에 11을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몇 번째가 된다? 바로 열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A 10항의 바로 분수 형태가 된다는 거요. 이 값만 계산해 주면 바로 그게 P분의 Q가 되는데 이 수열이 분모도 등차 수열, 분자도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수의 합공식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 마지막 항을 더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2분의 항수가 되겠습니다. 항이 몇 개라고요? 열 번째 항이니까 하나 더 많아서 11개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도 21과 41을 더한 다음에 똑같이 2분의 얼마가 된다? 11이 되므로 약분 처리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1과 41을 뭐한다? 더한 거죠. 그러면 60 얼마가 되죠? 62가 되고요. 분자는 21과 1을 더했으니까 22가 되니까 2로 약분해버리면 2, 3은 6, 2는 1, 2는 1, 2는 1. 바로 31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로소인 자연수이므로 P와 Q,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4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분모 분자가 각각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홀수 숫자들만 다 더했으니까 바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분자는 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1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홀수의 항의 합은 바로 개수 제곱이죠. 이 분자는 바로 뭐와 똑같다? 개수가 11개니까 11의 제곱과 뭐하다?
똑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모는 1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등차 수열로 각각 더하는 게 약분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훨씬 계산하기는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38번입니다. 자, 두 수열 AM, BN이 있는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두 식을 만족할 때, 바로 BK 제곱에서 AK 제곱을 뺀 이 수열의,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BK 제곱 마이너스 AK 제곱이라는 이 자체가 한꺼번에 바로 나온다면 바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게 바로 이게 지금 합차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BK 더하기 AK와 또는 BK 마이너스 AK를 알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AK, BK를 모두 다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연립방정식 처리한다는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한꺼번에 BK, AK의 합과 차를 안다든지. 근데 차는 여기 있네, 그죠? 근데 합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차를 동시에 구할 수 있으면 편하고, 합차를 동시에 못 구한다면 BK 따로, AK 따로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바로 BK와 AK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식이 두 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SN이죠, SN. 물론 AK 수열을 두 배 하고 BK 수열을 더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는데 맞죠?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2A1 더하기 B1. 두 번째 항은 2A2 더하기 B 이렇게 두 수열을 새롭게 더해서 A 수열을 두 배해서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죠. 그래도 이 수열로 보면 바로 이 시그마 D에 있는 요 식이 항상 뭐다? 일반항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n개를 더한 게 SN인데 그 합이 n에 대한 3차식입니다. 아쉽게도 상수항은 없지만 3차식이라서 이 자체의 수열은 등차 수열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AN, 이 수열의 AN은 무엇이죠? 여기에 K 자리에 N을 대입해 있는 바로 이 AN 더하기 BN이 바로 일반항인데 이것을 뭘 한다? SM-SM-1이죠. 요게 일반항이니까. 근데 여기는 반드시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SN과 AN과의 관계인데 이 AN이라는 것은 일반항인데 n번째 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AN이 항상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그마로 봤을 때는 이 AN이 일반항이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이 식이잖아요. 여기에 K 자리에 무엇을 이 N을 대입했는 이 AM 플러스 BN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SN은 무엇입니까? 이 자체죠. 따라서 N세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SM-1은 바로 n자리에 n-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n-1의 세제곱 플러스 2배의 n-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n-1이 되는 거죠. n자리에 n-1을 모두 대입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은 귀찮지만 여러분들 이 갈로 뒤에 이 중갈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전개하려고 했더니 세제곱이 귀찮죠? 감사하게도 n-1로 먼저 묶어서 해볼까요? n-1로 요 안에만 살짝 묶으면 n-1의 제곱 여기는 2배의 n-1 그리고 플러스
요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게 조금 마음이 편하겠죠. n-1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n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 2n이라서 사라지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상수항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니까 1 더하기 1이 2니까 사라져서 n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n제곱과 곱하면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네요. 이 전체를 뭐한다?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무엇이 된다? n세제곱 n세제곱 안녕하고요. 2n제곱인데 마이너한 게 플러스가 되어서 무엇이 되죠? 맞나요? 플러스가 되어서 얘가 n제곱이 되면 3n제곱이 되죠. 맞나요? 3n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남는 플러스 n이 하나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나요? 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지워버릴 테니까 그냥 3차식, 2차식으로 전개하지 말고 전개할 수도 있지만 그죠? 앞에 그 세제곱 3 따당땅 3 땅 따당 땅땅땅 기억나죠? 선생님하고 했는 사람은 일단 전개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n-1을 인수로 묶어서 처리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식을 전개하니까 바로 3n 제곱 플러스 바로 n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달아줘야 되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 누가 2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나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찾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K가 1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B1과 A1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므로 첫 번째 항을 찾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만약에 필요 없었더라면 우리는 N이 첫 번째를 조사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항상 첫 번째 항을 찾을 때는 어디에서 찾아라? 바로 식에 인쇄된 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죠. 즉 n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1에서 1까지니까 바로 2a1 더하기 b1이 맞고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개수들의 합 4가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1을 원래는 대입할 수가 없지만 대입을 살짝 해보면 얼마죠? 4가 맞죠. 그러면 얘는 2부터 원래는 사용되지만 1을 대입해도 4로 만족하니까 바로 n은 2부터가 아니라 1부터니까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고 이 식은 바로 첫 번째 항부터 만족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2am 플러스 bn의 일반항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무엇을 찾는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이 식의 일반항은 바로 시그마 D에 있는 것이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SN이죠. 그러면 일반항은 뭐가 된다? 바로 K에 바로 N을 넣은 AN-B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죠. 왜 감사하죠? 뒤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따라서 이 수열, an-bn 수열, 이 새로운 수열은 바로 무엇이었다? 첫 번째 항부터 만족시켜주는 등차 수열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SN-SM-1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차수열이므로. 따라서 공차는 바로 n제곱의 개수는 원래 공차의 절반이 나오니까 이걸 2배 하려면 이렇게 2배 곱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한다. 맞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맞습니까? 그러면 첫째 항만 찾으면 되는데 첫째 항은 n에다가 항상 뭐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4죠. 첫째 항 A1 마이너스 B1이 마이너스 4이므로 n에 1을 대입하면 오 마이너스 4가 맞네요. 그러므로 바로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는 쉽게 무엇을 찾아냈다? 일반항을 찾아냈다. 왜?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AM-BN은 방금 찾았고요. AM 플러스 BN을 찾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2AM 플러스 BN이네 이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두 식을 가지고 무엇을 AM과 BN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BN이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해버리면 두 식을 더해버리면 3AN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3N제곱에 1차는 N과 마이너스 4N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N이 되어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AN은 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bn을 구하면 되니까 이 식 an 자리에 요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먼저 그러면 b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항해버리면 an에다가 무엇을 4n을 대해준 게 바로 bn이죠. 따라서 bn을 바로 찾아버리면 여기 an에다가 4n을 대해주면 되니까 4n을 더하면 플러스 3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N과 BN을 모두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아쉽게도 합차는 못 사용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에 자, BK제곱, AK제곱을 빼야 되니까 자, BK제곱은 우리가 N자리에 K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즉, 얘를 제곱해주면서 K라는 문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N 4제곱이니까 K 4제곱. 맞죠? 2 짠짠하면 6n 세제곱이니까 6k 세제곱. 그리고 9n 제곱이니까 9k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가 b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에 ak 제곱이니까 얘를 뭐 하면서 제곱하면서 무엇으로 k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n 제곱을 제곱하면 n 4제곱이니까 k 4제곱. 2 짠짠 마이너스 2n 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n제곱이니까 바로 플러스 k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K4제곱, K4제곱 없어지네요. 그죠? K 세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8K 세제곱이 되고요. 9K제곱과 K제곱을 빼버리면 바로 8K제곱이 되겠네요. 되나요? 그럼 8로 묶어버리면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이 되니까 8은 시그마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실수했으니까. 따라서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합인데 앞에 8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요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8배에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겠네요. K 세제곱 공식 2분의 넘 플러스 1, 5 곱하기 6에 여기 K 제곱이니까 K 공식이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네요. 플러스 얼마죠? 전체 8배입니다. K 제곱은 6분의 맞나요? 놈이 오네요. 5 곱하기 6 곱하기 2개 더한 11.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8 곱하기에 자, 2의 제곱 4가 되고요. 요거 5의 제곱 6의 제곱이 일단 25 곱하기 66이 36만 합시다. 그리고 66이 약분되어서 얘는 얼마 된다? 55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자, 8배, 8배 해준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겠네요. 4하고 8하고 약분하면 2라서 2 곱하기 25 곱하기 36이 되고요. 맞죠? 플러스 여기는 바로 55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된다? 8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두 개를 곱하면 50이 되니까 계산하는 게 편하죠. 0, 5, 6이 30, 3 올라가고 5, 35, 1800이 되고요. 여기는 85, 40, 85, 40, 44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240이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정답 2240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SM-SM-를 1로 이용하여서, 맞죠? 우리가 무엇을, 일반항을 각각 나타냈는데, 결론적으로는 AN과 BN을 다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고맙게 시리, 자, 이 두 번째 식은 등차 수열이었으므로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자, 여기가 합차꼴이라서 합과 곱이 나오면 좋겠는데 합과 차가 나오면 우리가 합차꼴로 바로 처리가 좀 편하지만 여기가 안 되어서 각각 AN, BN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 내제곱 공식이 우리가 외운 건 없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K 세제곱 공식과 K 제곱 공식을 이용하여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